안녕하세요. 인생의 길을 찾아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구도 사주명리TV의 구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많이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 2025년 을사년 간목일간에 이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을목일간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사주 원국 속에 천간의 일간이 을목이신 그런 분들이 이 을사년에 새운을 맞이해야 하는 이 즈음에 푸른뱀의 해 2025년 을사년을 우리 을목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나에게 맞는 운은 무엇인가, 나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나의 무엇을 세심히 생각하면서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운세를 통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 시간 간목일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죠. 이번에는 을목입니다. 자, 같은 목의 기운이죠. 그러나 하나는 양의 목이었고요, 을은 음의 목입니다. 특이할 만한 것은 이 을목일간이 을사년이라고 하는 같은 을을 만났다. 벌써부터 비견이라는 이 의미를 깔고 들어간다는 것은 다 아시겠죠? 나와의 협력, 동반자, 연대하는 사람, 이런 개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운세를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참고하실 만한 점은 사주 원국이 이렇게 있어요. 4개의 기둥, 8개의 글자, 사주팔자죠. 이 사주 원국 속에 천간의 일간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기에 개인의 사주팔자를 전부 논할 수는 없겠죠. 대략적이고 개괄적인 운세입니다. 통상 사주는 일간만 보는 것이 아니죠. 아래에 나와 있는 일지도 같이 포함하고요, 옆으로 더 확대를 해서 이 모든 8글자를 다 보는 거죠. 또 어떤가요? 10년간의 대운이라고 하는 이런 환경적인 부분을 봐줘야 되는데, 그것을 배제하고 일간만 본다 라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이긴 합니다. 변수가 꽤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월지, 우리의 사주 베이스 캠프죠. 이 월지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나 운세를 보고 반드시 이렇게 될 거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된다, 이건 아닌 거죠. 그리고 운세가 나쁜 것 같아서 우울하고 또 좋은 것 같아서 희희낙낙하고 이럴 필요도 없는 겁니다. 이런 운세에 일희일비 하지 않으시고 또 걱정된다고 전전긍긍 하실 필요도 없다. 노심초사 안 하시고 이런 운세들을 잘 참고하셔서 을사년을 슬기롭게 살아가면 되는 거죠. 결국 삶에 대한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자세도 중요하죠. 또 의지와 노력으로 잘 실천해서 슬기롭게 준비해서 우리가 원하는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의 내비게이션이 되길 바라면서 2025년 을사년 운세, 그 중에서 바로 이 을목일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올해는 24년 아직도 갑진년을 살고 있습니다. 내년 2월 3일까지 계속 살고 있죠. 사주에서는 절기력이니까. 자, 그런데 25년 내년에는 천간과 지지 다 한 칸씩 이동을 하죠. 그래서 천간의 갑 다음에 을이고요, 지지에는 진 다음에 사가 오죠. 그래서 25년은 을사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60간지의 하나죠. 을과 사가 결합돼서 형성된 해, 60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자, 사주 원국의 일간의 을, 그리고 나에게 들어오는 을사년의 을, 그리고 사, 모두 목의 기운입니다. 자, 이런 목의 기운 어떤 걸 뜻합니까? 용출하죠. 새싹이 되어서 세상으로 태어나옵니다. 그리고 성장하고요, 발전의 기운으로 가득합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을목은 조금 더 유기적이고 유연한 성장이 기대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지지의 사화죠. 오행으로 봤을 때 화의 기운입니다. 불의 기운이죠. 확산하고 팽창하는 그런 기운입니다. 자, 갑진년 올해보다도 더욱더 성장하고
열심히 일한다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2025년 내년은 이런 목의 기운이 왕하고요, 강하고요, 또 화의 기운이 시작되는 그런, 다시 말해서 개인과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와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한 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을사년, 이 사자, 뱀사자죠. 푸른 뱀의 해입니다. 청사라고도 하죠. 청사의 해라고도 하죠. 자, 여러분, 이 뱀이라는 동물은 고대 때부터 신비로운 존재였죠. 영험하기도 하고요. 뱀은 전통적으로 두려움, 변화, 성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때로는 치유와 재생을 나타내기도 하죠. 서양에서는 다소 부정적으로 느껴졌었는데 동양에서는 지혜를 뜻하기도 하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혜와 권력으로 대비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 을사년에 을목과 같은 이런 기운, 유연한 성장, 처세와 적응력 연결되죠. 그리고 이 뱀에 불의 기운까지 있으니까 을목에 실리적이고 현실적이며 지혜를 통해서 새로운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중요한 해가 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자, 2025년 을사년 우리 모두에게 항상 건강하시고 열심히 일도 하시고요. 결실을 맺어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제 자리에서 항상 정도를 지키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신의 일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 기존 강의 9-1강이 있어요. 만세력, 활용하기가 있는데 이것을 한번 읽어보시고 접근하시면 조금 더 풍부한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 먼저 여러분, 우리 을목의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특징들을 먼저 알아놓고 접근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기운을 한번 볼까요? 자, 기본적으로 을목은 어떤 성향인가요? 곡선의 형태다.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사주 용어의 등나개 갑이라고 하죠. 칡넝쿨처럼 몸을 칭칭칭 감싼다는 거죠. 사주 용어의 곡직격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곡직격, 곡선과 직선인데 바로 이 곡선은 을을 나타내고요, 직선은 갑을 나타냅니다. 지난번 강의 때 갑, 아름드리 소나무, 큰 소나무처럼 쭉쭉 뻗은 직선으로 성장을 많이 한다는 그런 개념이었고요. 이런 곡선 같은 경우에는 을목에 생긴 것만 봐도 그렇죠. 아주 유연하고 플렉서블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을목은요, 뭐 간목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기운에게라도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면 능히 그것을 잘 이용하는 그런 특성이 있죠. 직선, 나무가 있다면 칭칭칭칭 감는 그런 특성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바로 처세력, 융통성, 끝까지 잘 견디는 인내력, 태도, 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다시 얘기하면 실사구시의 삶을 살아간다. 이런 마음이 가장 첫 번째 마음입니다. 또 어떤 특징들이 있었나요? 바람 따라 구름 따라, 바로 이 바람이 천간의 기운 을목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이 바람에 대한 역마의 기운이 있다. 두 번째 특성입니다. 역마의 기운을 통해서 변화를 지향합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않죠. 그 변화에 순응하면서 잘 적응한다. 결국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절대 부러지지 않습니다. 휘어질 지언정 부러지지 않는 거죠. 임기응변에 능하고요, 마지막까지 살아납니다. 을목의 특성, 유연하고 유기적이며 이런 플렉서블한 유연한 그런 을목이 머금고 있는 특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 그리고 십성의 심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 을목에 십성의 심리가 있는데 겉심리와 속심리가 있답니다. 자, 이런 을목은 겉으로 드러나는 심리는요, 십성 중에 이런 정제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속심리에는 겁재의 성향이 있죠. 자, 정제는 뭐죠, 여러분? 꼼꼼합니다. 을목 꼼꼼하죠. 겉으로 정말 꼼꼼합니다. 그리고 착실하죠. 따박따박
하나씩 해결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상당히 현실적이고 신중하며 실리적이라는 거죠. 계속 같은 말이죠. 자, 간목은 그냥 일단 해보자. 시작합니다. 그러나 을목은 아니죠. 하나하나 따져보죠. 나에게 이득이 있는지, 이게 맞는 건지 확인 후에 신중하게 움직인다. 돌다리도 두드려보면서 건너는 것이 바로 을목의 특성이라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을목의 거심리, 정제의 경향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을목의 속심리는 바로 겁재입니다. 이 겁재 뭡니까? 경쟁이죠. 지기 싫어하는 투쟁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쟁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이겨 먹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비록 을이지만 나중에 반드시 이기겠다. 처세. 다시 융통성이 나옵니다. 그리고 밟아도 뿌리 뻗는 잔디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유약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투쟁심으로 똘똘 뭉쳐져 있다. 이런 속심리, 바로 겁재의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을목들의 특성과 겉심리, 속심리가 있는데요. 이런 을목이 갑자기 툭 우리가 이런 을, 사, 년을 맞이한 건 아니죠. 항상 그 주위에 환경을 봐야 됩니다. 그런 것도 사주를 보는 중요한 관점이니까요. 사주 공부가 풍부해집니다. 자, 최근 몇 년 우리 을목들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 살아왔는지 간단하게 시기적인 기운을 한번 봐볼까요? 을목일간은 보시는 바와 같이 2025년 간단하게 을사년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흘러온 시간도 매우 중요합니다. 3년씩 끊으면 이런 해자축의 겨울에 기간을 기해, 경자, 신축 3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민, 계묘, 갑진이라는 봄의 힘을 잘 쓸 수 있는 그런 3년을 최근에 지내왔습니다. 또한 현재의 3년은 4, 5, 미의 여름 구간에 속해 있는 거고요. 앞으로는 신유술이라는 그런 가을의 기간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대가 되는 거죠. 살펴보면 여러분 22년, 23년 이민 계묘년에 공통적으로 인, 묘, 진이라고 하는 이런 목의 봄의 기운을 만남으로써 제왕, 벌록, 관대지의 강력한 그런 기운으로 지내고 있다는 겁니다. 뿌리를 얻은 거죠. 자, 무언가 결실을 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거죠. 천간으로는 이런 수의, 인, 성의 기운을 가지고 준비하면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고 있죠. 여러분 24년 갑진년 같은 경우에는 을목에게는 정제 그리고 관대지였죠. 호기롭게 움직이고요. 좌충우돌 하고 있지만 목표를 위해서 또 열심히 살아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를 보신 분들도 있고요. 과정 중에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간목은 직선적입니다. 단순하고 융통성이 떨어져서 순수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성향이 있는데 그런 겁재를 을목이 유연하게 처세를 하고 융통성으로 잘 활용해서 내가 유리할 수 있도록 써오는 거죠. 그러던 이 을목에게 내년 이 을사년은 나와 똑같은 이런 을목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바로 뭘 만납니까? 비견을 만나게 되는 거죠. 자, 또 지지의 사화는요. 을목에게는 사화는 상관이면서 목욕지입니다. 예쁘고 어린 기운이죠. 순수합니다. 눈에 띈다. 남들에게 눈에 띄는 아주 매력적인 그런 기운이라는 겁니다. 자, 을사년도 목생화죠. 생으로 갑니다. 그리고 열심히 생해서 확장을 하려는 모습, 사화처럼 화려하게 꽃을 피우겠다는 그런 모습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간목일간의 갑진년도 그랬고요. 을목일간의 을사년도 그렇고 천간에는 같은 간목이나 을목이 들어오지만요. 이게 내가 원국에 있는 나하고 운으로 들어오는 간목과 을목하고는 같은 비견, 같은 겁재지만 어떤 기운의 색이나 영향력으로 봤을 때 이렇게 세운으로 들어오는 을목의 비견이 세고 강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같은 을목이지만 이런 들어오는 비견의 운이 매우 강하게 들어온다라고 보는 겁니다. 을목한테 사화는 목욕의 상관이기 때문에 비견과 더불어서 같이
도모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 나에게 어떤 환경이나 영향을 미치는가는 그런 사화나 특히 또 우리 사주 원국의 일지나 월지, 그리고 이런 지지의 글자를 통해서 충이냐 형이냐 파냐 합이냐 이런 것들을 잘 따져보기는 해야 됩니다. 어떤 기운이나 이런 궁성에 따라서 을목일간의 사건, 사고, 또 이벤트 잘 예측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잘 이해되시죠? 자, 이런 일들이 을사년에 일어나게 되면 다음 26년 병오년 보십시오. 빨갛죠? 겉으로 드러나면서 식신과 상관에 이런 기둥이 되면서 여러 가지 좋은 기운들로 작용하겠다 봅니다. 자, 을목에게는 이 오화가 바로 장생의 기운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내가 준비하고 벌리고 노력했던 것들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꽃을 피운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27년, 28년에 이르러서 이런 신유, 금의 결실을 재성운으로 들어오면서 결실을 맺게 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 내년 을사년에 시작했던 것은 결국 이 천간에 있는 2030년 경금 사화에게는 또 장생이 됩니다. 사화의 열매가 맺어져서 받아들이는 것은 5, 6년 뒤 정도이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좋은 기운으로 흘러 들어가니까 우리 을사년 을목일간들은 이 점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기본적인 을목의 성향과 또 최근 살아온 시기, 또 을사년에 을목일간에게 주어진 우리의 환경을 한번 먼저 알아보았고요. 을사년에 을목일간의 운세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을목일간에게 을사의 을은 같은 글자라고 말씀드렸죠. 같지만 센 운이 들어온 거죠. 십성으로 보면 비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지의 이 사화는 상관의 목욕지입니다. 자, 이 비견은 운이 강력하다고 했죠. 내 주변에 어떤 사람, 일할 수 있는 도구로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나마 공평한 경쟁을 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동반자, 협력자의 성향이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힘을 합치기도 하고요. 또 나를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득이 생기면 같이 나누기도 하고요. 동업자, 동반자의 느낌입니다. 결국 연대하고요. 유대한다.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무토와 기토 같은 이런 을목의 재성으로 보면 이런 재성도 같이 이런 협력자들과 나누어 가질 수가 있겠죠. 을목 비견은 그래서 지난번 간목일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천간에 금의 유무, 경금이나 신금의 이런 유무에 따라서 금이 있다. 그러면 오히려 내년에 저축을 하거나 재물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운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금이 없거나 약하신 분들은 빚이 조금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금의 유무가 재물의 길함과 흉함을 판단하는 그런 근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또 볼게요. 지지의 사화는 상관에다가 목욕지를 달고 들어온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관은 겉으로 드러내려고 합니다. 천재성도 좀 있고요. 아이디어, 신박합니다. 신기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런 일을 행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겁니다. 자, 이 목욕 보세요, 목욕. 장생 다음에 목욕이죠. 이 어린아이가 창피함을 모르고 잘 돌아다니는 천방지축 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처럼 겉멋도 좀 부리고 꾸미는 식입니다. 목욕지가 그래요. 또 이성에 대한 관심도 있습니다. 연애,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예에도 관심이 많아요. 살짝 불안한 시기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화니까 밖으로 드러난다. 감출 수가 없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을목에게는 내년에는 기본적으로 무언가 나를 꾸미고 드러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을목 일간들은요. 예를 들어서 옷도 사고요. 나를 예쁘게 꾸밉니다. 이건 나에게 주는 보상이야 하면서 말이죠. 명품 가방, 시계
같은 걸 사서 자랑도 하고 싶고요. 나의 방, 나의 집 리모델링 하고 싶기도 합니다. 아름답게 보여지기 위해서 성형, 피부과 같은 곳에 가면서 자신을 잘 관리하려고 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발현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한마디로 내년은 나를 사랑하며 뽐낸다 라는 말로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성장하고 발전한다 이런 뜻일 수도 있죠. 유연한 성장의 기운이 있는 을목에다가 팽창하고 확산하는 화의 기운이 있죠. 그리고 목욕지니까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활동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자, 그런데 쉬운 말로 너무 나대면 안 된다 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천방지축 좌충우돌 막 다니고 주위를 살피지 않으면 한순간에 가로막혀 버릴 수가 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화는 홀로 오지 않고 복은 쌍으로 오지 않는다. 언제나 좋을 수는 없단 말입니다. 또 반대로 얘기하면 언제나 나쁘진 않습니다. 겸손함의 미덕이 나의 사주와 인생을 균형되고 조화롭게 해준다는 생각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잘 이해하시겠죠? 자, 다음 사화의 지장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화의 지장간 무엇일까요? 사화에는 무토와 경금과 병화의 지장간을 가지고 있죠. 자, 이 중 무토는 뭡니까? 을목에게 정제죠. 12운성으로 보면 걸록으로 들어옵니다. 자, 이것은 안정적인, 발을 정이죠. 안정적인 그런 재물의 기운을 의미합니다. 천간의 을목을 보면 이 을목 뭐라고 했죠? 아까 나눈다, 비견으로 나눈다, 분배한다 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안정적인 재물을 조금 나눠줄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협력자, 동반자에게요. 자, 다음 경금은 을목에게 정관이죠. 장생으로 들어옵니다. 그렇죠? 자, 이런 정관은 공적인 사회의 약속이죠. 바른 관직, 규범입니다. 규칙이죠. 이런 규범을 잘 이행하는 그런 환경이 나에게 주어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또 볼까요? 사화의 지장간, 본기, 이 병화는 상관에 걸록으로 들어옵니다. 이런 것은 주위에 상처 입은 사람들을 어루만져주고 불쌍히 여기는 이런 측은지심을 가지고 있어요. 또 창의력, 아까 얘기했던 아이디어, 그리고 꾀가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응용력, 관찰력이 좋아서 자신의 표현을 잘한다는 기운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관의 걸록지는 대신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에 반하는 항명이나 반대 의견도 잘 표현합니다. 주장하죠.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자, 쉽게 말하면 갑자기 잘 하고 있다가 이상하게 나대고 또 헛짓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잘 살고 있다가 갑자기 불법을 저지르고 사람과 싸우고 또 불손한 언행으로 조직에 눈밖에 나고 할 수도 있는 것이 있죠. 이런 걸 여러분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자, 정관에 이런 공적인 사회 약속, 규범, 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는 이런 환경이 드리워져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관에 장점이 아닌 단점으로 발현된다면 문제가 있겠죠. 정말 바른 사람이신데 은연중에 자신을 뽐내다가 잘못될 수가 있으니까 정말 신중하게 잘 행동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2025년에는 이런 을목이 이러한 환경들을 만난다는 거죠.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천간의 뜻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생각, 나의 이상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생기는 건데 그것을 잘 알고 있고 내 주위의 환경이 이렇다는 것을 잘 알고 이런 환경 속에 놓여지면 그 생각했던 마음들을 심사숙고하게 신중하게 그리고 슬기롭게 헤쳐나가면 되는 겁니다. 자, 또 알아볼게요. 12운성으로 봐야겠어요. 자, 을목이 사화 위에서는 목욕지가 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 목욕은 실증을 잘 내기도 합니다. 어린아이의 순수함이 있죠. 즉흥성이 있고 또 변덕이 죽구듯 하다, 변덕이 있기도 합니다. 내실보다는 외형에 치중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천, 방, 지, 축
기운이 있다. 이런 목욕의 기운이 들어오면 정말 일을 많이 벌리긴 한다. 공사가 다 망하긴 한데 한 가지도 제대로 이루지 못한다. 좀 말이 심했지만 결실이 다소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기운입니다. 제대로 실속을 차리지 못해서 고생한다라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이런 점을 참고하시고 이렇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또 사화 위에서 다른 십성의 기운도 좀 봐야 되겠죠. 오행의 생각제로 봤을 때 천간의 병화, 정화, 또 무토와 기토의 기운도 결국에는 강해진다, 왕해진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자, 을목에게 병정은 뭡니까? 식상이죠. 그리고 무기토는 재성의 기운입니다. 2025년 그래서 을목일간은 이런 식상이 재성을 또 생하죠. 재물 기운이 왕해집니다. 재물은 좋습니다. 긍정적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또 하는 말씀, 을목 비견이 있죠. 항상 무시할 수 없다. 같은 말씀 반복하지만 을목 비견이 뜨는 해로 연대한다, 배분한다, 조금 나눠줘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런 사화에는 결국에는 그 반대로 수의 기운이 약해집니다. 그죠? 뜨거운 용광로가 있다, 뜨거운 불구덩이가 있다, 이런 곳에서 당연히 물의 기운이 약해지는 것은 상식적으로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물의 기운 뭡니까? 바로 인성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인성, 나를 도와주는 사람, 나를 도와주는 힘이죠. 또 이런 인성은 뭐를 뜻합니까? 인허가, 특허, 계약, 문서, 자격증 통틀어서 바로 학업, 공부를 나타내기도 하죠. 이런 학업 공부와 관련된 인성, 물의 기운이 약해지니까 2025년 을사년에 이런 을목일간들은 학업이나 공부의 운이 비교적 불리하다. 다소 좀 불리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불리한가 우리가 조금 알고 대비해야 하잖아요. 자, 여러분 그래도 이런 인성운이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년 계획을 하는데 참고로 하면 되죠. 이런 운이 조금 좋아질 때를 판단해서 계획을 해서 실천하는 그런 시기를 판단하는 것도 좋겠죠. 낙담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혜롭게 계획을 잘 하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성, 재물은 매우 좋죠. 그 기운이 강하니까 내년에 내가 재화를 늘리는데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의 강점과 약점을 좀 판단하면서 슬기롭게 헤쳐나가 봅시다. 자, 다음 사화 위에서 경금, 정관이고 장생입니다. 정관이 장생한다는 것은 우리 단편적으로 아주 안정적인 그런 뭐 공직이나 대기업, 사무직 이런 비교적 내근직이나 행정직인 안정된 직장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장생의 기운으로 유리하고 좋다 볼 수 있습니다. 승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좋죠. 좋을 때입니다. 반대로 신금은 편관입니다. 그런데 사지에 들어가죠. 나쁜 게 아니에요. 이 편관, 나를 힘들게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기운이죠. 그런데 이런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기운이 사지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런 특수한 기운이 약해진다. 다시 반대로 말하면 직업적으로도 나를 과중하게 하진 않겠구나. 힘들지 않겠구나. 힘든 일이 많이 없겠다. 라는 정도의 좋은 일일 수 있다. 또 건강 면에서도 나쁘지 않다. 좋겠다.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런 2025년 을사년에 내가 처한 상황, 나의 환경이 어떤 성향인가 알아봐야 되겠죠. 내 직업 사항도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정관적인 그런 안정적인 성향이냐, 사무직이냐, 또 편관적인 특수한 그리고 야근, 열악한 그런 환경이냐, 그런 업무 형태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하, 내년에는 내가 승진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고 아니면 체력적으로도 무리가 없고 훗날을 도모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고 참고하면서 슬기롭게 잘 살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바로 사주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직업은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이런 직장인, 뭐 자영업자나 사업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많은 그룹들, 학생들도 있겠죠. 자, 이런 사람들의 운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자, 직장인들은 이런 정관적인 대기업, 사무직, 안정적인 직종에 계신 분들은 이 장생지죠. 발전, 승진할 수 있다. 인정도 받는다. 라고 봅니다. 평관적인 직장에 계신 분들은 일이 크게 과중하지 않고 부담이 없겠으나 승진이나 발전은 조금 불리하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정관 부분 있죠. 발전, 승진 가능하다. 인정도 받는다. 그러나 아까 어떤 걸 조심하라 그랬죠, 여러분? 사화의 목욕지가 있었죠. 이 목욕지. 일을 열심히 하는데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다. 매사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 신중하게 해야 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를 강하게 표현하다 보면 그것이 항명이나 불평, 불만이 되어서 사람들의 입에, 조직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는 그런 일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 막 기분 나쁜데 한번 엎을까 말까? 막 이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그런 말들이 밖에 나오고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한다. 이렇게 되면 큰 구설에다가 잘 살아가고 있는 그런 안정된 것들도 강하게 흔들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다음 우리 자영업자, 사업자들은요, 뭐 식상생재 이런 재성의 기운이 아주 강해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준비한 기술이나 재능 잘 활용해서 돈을 잘 벌 수 있는 그런 기운이 들어온다. 연대하고 협력을 해야 하는 형태니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화관리, 재산관리, 재무에 관심을 좀 가지고 씀씀이가 헛되지 않게 신중히 잘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자, 학생들도 볼까요? 우리 학생들은 학업과 관련이 돼 있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공부가 잘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니다. 조금 불리할 수 있다. 공부가 무조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다른 해에 비해서 조금 불리하다. 인성적으로 학업운이 조금 떨어지는 시기죠. 활동적으로 재미를 추구하는 그런 여가나 취미, 문화활동, 그리고 자기를 꾸미는 일,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올라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학업운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죠. 마음가짐을 단단하게 하지 않으시면 공부에 굉장히 방해가 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가짐, 그런데 개인차가 상당하죠. 이런 개인차는 충분히 많으니까 신중히 생각하십시오. 공통적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자, 간단하게 연애운 한번 볼까요? 연애운 우리 을목일간 2025년 을사년 잘 됐으면 좋겠는데 어떨까요? 자, 결혼 안 하신 분들 궁금하죠. 또 항상 또 남자 여자 같이 어우러져 사는 그런 인간 세계 정말 중요하기도 하고요. 가장 궁금해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여자는 이 관성, 남자를 만날 그런 기회가 다 있다. 그러나 스스로 자꾸 거부하기도 한다. 성에 안 찰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복을 뻥 차버린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상대 남자에게도 그리고 본인 자신의 마음에게도 자, 사랑받기는 좀 그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올 수 있어요. 좀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매번 불리하다고만 얘기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안타깝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단편적인 거잖아요. 일감만 가지고 보는 거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개연성 충분히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나 공통적으로 여자분들에게 대체적으로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자분들. 자, 다음. 자, 남자들은 어떨까요? 긍정적입니다. 가만히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해라고 생각합니다. 유리합니다. 열심히 어떻게 노력해야 되나요? 그것에 대한 답은 본인들이 찾아야 됩니다. 사실 나와 있긴 합니다. 많이 움직여라. 활동해야 됩니다. 그렇죠. 을목의 기운처럼 끈끈하게 끈적끈적하게 본인 스타일대로
하시면 됩니다. 뭐 사교 모임에도 나가셔도 되고요. 뭐 소개팅도 하고, 뭐 취미하고 연계된 그런 모임 활동 잘 하시면서 우리 을목의 기운, 목욕지 자신을 잘 뽐내시면 됩니다. 자, 뽐낼 때는 이런 외모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그 사람의 내면까지도 잘 뽐내시기 바랍니다. 정성을 들이고 너무 계산적인 모습을 보이면 좀 그렇겠죠. 순수한 사랑을 위해서 노력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남녀의 관계, 연인의 관계는 나쁠 때가 있고 좋을 때가 있습니다. 남녀 관계는 단 한순간으로 끝나지 않죠. 또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습니다. 힘을 모두 한번 내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세부적으로 하나씩 봐봤습니다. 여러분 을목에게는 지난 5년 열심히 노력했으나 그래도 이런 금과 수의 운이 대부분이었죠. 그래서 이런 을목이 성장하기에는 그렇게 긍정적인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서두에 우리 을목에게 드리워진 환경을 말씀드렸었죠.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사, 오, 미의 여름, 불, 꽃의 기운으로 갑니다. 그래서 25년, 26년, 27년까지 쭉 자신이 성장 발전하기에 아주 유리한 그런 환경을 우리가 만났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주에는 균형과 조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목을 생해주는 그런 수의 기운, 그리고 이런 목이 너무 강하고 왕할 때 제어해주는 금의 기운도 필요하지만 그래도 아주 활동적으로 움직여질 수 있는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이런 화의 기운, 바로 사오미의 기운을 만난다는 것은 아주 조금 더 좋은 환경이니까 우리가 진취적으로 기대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결과적으로 을목일간에게는요, 을사년은 바로 이 을을 만나서 비견의 기운이 있으니까요, 같이 동반자로서 일은 하겠지만 경쟁도 있습니다. 경쟁이 노출되는 시기 때문에 자신의 실력을 잘 성장시켜서 검증도 받고 성장하면 됩니다. 열심히 잘 준비하면 이런 26년 병호년 꽃을 활짝 피울 수 있습니다. 내 노력의 결과하고 꽃이 피고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시기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 가져올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재성의 기운 어땠습니까? 재성의 기운 좋다고 했습니다. 재화관리에 신중히 만전을 기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자신을 너무 뽐내지 말자라고 제가 계속 얘기했죠. 나대지 말자. 그리고 헛짓을 하지 말자. 불법,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잘 생활하고 있다가 갑자기 삼천포로 빠지듯이 엉뚱한 일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내가 주어진 환경, 나에게 주어진 환경, 규범, 사회적인 그런 약속에 의해서 충분한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으나 이런 불법이나 잘못된 일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허영심이나 허세 같은 것에 너무 심취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할 때라고 감히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을목일간에 일지를 포함하면 60갑자 중에서 을목일간도 6가지나 있죠. 일주인데요, 을축부터 을해까지 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알아볼 수 있는데요. 자, 12신살로 간단하게만 좀 알아보겠습니다. 을로 시작하는 그런 6가지 무엇이죠? 삼합으로 가죠. 삼합. 뭐 사유축, 해묘미죠. 을축이 있죠. 그리고 을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을사가 있었죠. 그리고 을미가 있습니다. 또 을유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 을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을축일주, 을묘일주, 을사일주, 을미일주, 을유일주, 을해일주, 이 6가지 중에서 여러분 사유축, 을축일주, 을사일주, 을유일주, 내년에는 12신살로 지살이 됩니다. 이 지살은 반드시 새로운 시작이 온다를 의미합니다. 자, 할까 말까? 사업을 할까 말까? 아니면 다 엎어버리고 새 출발할까? 이런 느낌이죠.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날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어쨌든 이런 새로운 시작이 펼쳐지는 해다. 나쁜 뜻이 아닙니다. 변화는
좋은 것이죠. 변화가 이루어진다. 좋은 겁니다. 자, 그 다음 을묘, 을미, 을해. 이 세 글자는 내년에 역마가 강하게 발동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사, 이직, 이동, 확장 이런 식의 변화가 가능하다. 결국 변화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변화는 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이 을목의 이런 6가지의 글자 공통적인 핵심 단어는 바로 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움을 펼치는 시기, 변화와 긍정의 내용이 가득 담긴 그런 기운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살아나는 운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 더, 반대로 현재 우리 을목이 내년에 이런 기운을 맞는데 정말 잘 살고 있어요. 잘 살고 있는데 뭔 소리냐, 갑자기 또 변화를 가져오려고 하냐, 나는 변화가 두려운데 지사는 뭐고 또 역마는 뭐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직장도 잘 되고 있고 결혼도 이상 없고 명예도 있고 재력도 있고 좋은데 말이죠,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허영심, 허세 주의해야 합니다. 불법적 행위로 인한 구설수, 다시 말하면 헛짓 주의해야 합니다. 항상 조심조심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신중함을 요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25년의 을목일간의 운세 총론, 을사년을 맞이하는 그런 마음으로 개괄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을목일간의 공통적인 내용인 거죠. 총론입니다. 우리 을목일간들은 2025년 을사년 아주 유연한 그런 성장의 기회를 삼고 조금 더 신중하게 슬기롭게 건강하게 잘 활용해 볼 것을 말씀드려 봅니다. 우리 을목일간들 힘냅시다. 아시겠죠,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을사년 2025년 병화일간의 운세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저는 너무 빠르지 않게, 그러나 너무 늦지 않게 나아가겠습니다. 그 길에 여러분들의 꾸준한 관심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여러분 오늘도 많이 감사합니다. 내가 가지고 태어난 나라는 사람을 알고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며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인연과 일, 그리고 나의 마음가짐이 서로 어우러져 내 인생의 큰 그림이 완성되어가는 그 길을 함께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